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여기 명도 한지는 한 얼마나 된 거죠? 2, 3주 됐습니다. 2, 3주 정도 됐고, 여기는 채무자께서 거주하고 계셨던 집이고, 이 집은 선생님의 3호점. 3호점이라고 하면 경매하신 지 꽤 되셨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매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작가님께 수업을 다 들은 게 5월이었고요. 계속 입찰하고 폐찰하고 포인트를 모아가다가 그죠, 폐차를 꽤 했어요. 네, 폐차를 하다가 하나 낙찰되니까 갑자기 3개가 낙찰이 됐어요. 불러 들어왔죠.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용인 에버랜드랑 굉장히 가깝고요. 처인구. 처인구.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각이 되고 있는 처인구. 그런가요? 처인구에 삼성 들어온다고 뭐 처인구가요? 하더라고요. 뭐 저도 별로 관심은 없는데 하나도 몰라서 그런 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월세만 보고 있다. 개발 계획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겐 오로지 월세다. 라는 관점으로 꾸준히 폐차를 하신 결과 3번째 물건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에버랜드 앞에 있는 처인구 포고급 3계리의 지상층 빌라, 1층 빌라를 낙찰 받으셨네요. 선생님. 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장인 교사로 하겠습니다. 예, 중학교 교사로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45이고요. 그리고 수업은 정말 겨울부터 듣고 싶었는데 방학 때? 예. 아. 방학 때 들었으면 딱 좋았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여쭤봤었는데 이미 역시나 인기가 또 넘쳐나는 작가님의 경매 수업이다 보니까 뒤로 가서 이제 4월부터 5월에 듣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주 즐겁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수업 듣는 부분을 사모님께 허락을 받았다. 보고서까지 만들어 주셔서 사모님을 좀 설득을 한 문서도 보내주셨었잖아요. 네네. 다른 수업도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몇 개월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선 집 수리 먼저 보고 얘기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집은 선생님이랑 촬영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계셨던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채무자께서 거주하셨는데 한 거주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9년 정도 살고 근 10년 동안 계셨으니까 네. 10년 계신 거 치고는 집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래된 빌라를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하자, 특히 누수 있는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곰팡이는 살짝 보이고 여기 폼블럭 이런 것도 붙여 있긴 한데 이거는 단열을 위한 수리를 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서 이거는 고민 없이 도배하는 걸로. 네. 도배는 벌써 예약을 해 놓으셨다고요. 네. 벽만 우선, 천장도 일부분 지저분한 곳이 있긴 한데 거기만 좀 땜빵식으로. 선생님의 컨셉은 반셀프 그리고 최소한의 수리 비용을 드린다라는 관점이 얘기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도배 견적은 보셨다고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천장을 안 했을 때 천장이랑 비슷한 색깔로 말씀을 드렸고 50에 소폭 합지로. 네네 소폭 합지로 말씀. 요새 소폭 합지로 해주시는 분 많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돈이 안 된다는 느낌도 드는 네,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도배 사장님께서 한 7, 80은 들 거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잘 내고 후려치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역시 첫 번째 집이 아니고 3개를 빠른 시간 내에 하면서 내공이 많이 올라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아까 집을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작가님 덕분입니다. 저는 진짜로. 사실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동안 제가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아, 연락도 많이 드리고 그때마다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제가 더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배는 한 50만 원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등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일부분은 손을 댄 것 같아요. 네. 한 10년 계시면서 거실 등도 거실도 바꾼 것 같고 깔끔한 나름 거. 센스 있는 등을 네, 바꾼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방등만 형광등으로 돼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저 정도는 돈을 쓰셔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수리하라는 거 할 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선생님의 금액을 최소한으로 컨셉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제가 교체하라고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등은 제가 안정기라고 안정기도 제가 갈아봤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요. 하게 그래요. 되면. 저 LED 박스 등이 싼 거 하면은 13,000원, 14,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LED가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깔끔하니까. 네. 네. 선생님도 아까 얘기 살짝 해주신 부분이 약간 짠돌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선생님 마음을 되게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리를 저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작은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5,000원, 만원 그게 작은 돈이고 무시할 만한 돈이다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왕 교체할 때 10,000원 정도 더 쓰면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준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선생님한테 이거 바꾸세요 한다고 제가 말했으니까 꼭 들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참고는 해보고 그래 나에 맞는 방향대로 저는 잡으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화성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제가 네, 화성 저는 형식을 갖춰놓고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예, 알고 우리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네. 좋죠. 제가 화성 예. 그거는 선생님 2호점? 네네. 방등이 안방이랑 건너방에 형광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직장 동료분이 집에 있는 걸 LED로 다 바꾸면서 안전기가 다 띄워놓은 게 있다고 그럼 우리 집 뭐 하나 갈 게 있는데 그거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성 빌라에 열어보니까 그 와트 수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안 맞는 거예요. 예를 그것도 들면 와트 수를 예, 맞춰서 예. 해야 와트수를 정해져 맞춰서 있구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등이 두 개인데 하나는 30와트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예를 들면 36와트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두 방에 그걸 다 띄워서 또 하기는 제가 귀찮아서 천장에 있는 상태로 그냥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한 방에 30, 20 또 다른 방도 30, 20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하고 나서 불은 잘 들어오게 해놓긴 했는데 너무 좀 짠돌인가 방 하나씩 그냥 36이면 36 똑같은 걸로 맞추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몇천 원까지 아껴야 되나? 라는 생각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네. 선생님의 기준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명도하고 나서 예. 문 밑에 부서진 거 그런 것도 조형을 막 해가지고 시트지 붙인다고 네. 하셨는데 사사로운 부분도 저도 처음에는 제가 더 나이도 젊고 했으니까 직접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놓게 된 것 같은 이유가 해보니까 할 것과 안 할 거를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게 나만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30와트, 20와트 다르게 두 줄이 들어가 있다고 불을 켰을 때 느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갈 때만 그렇죠. 괜히 내가 찜 주자분께서 그걸 가르실 때 이거 왜 달라? 뭐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소심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유 지독한 집주인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도 내가 했다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세입자인데 그런 거를 만약에 갈다가 왜 와트 수가 다르지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뭐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물어볼 일도 없겠죠. 예, 이거 왜-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식으로 예, 저도 되지 그렇게.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우 작가님께서 저한테 뭐 그래서 저 등은 교체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쌓아둔 안전기반 교체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바닥은 두는 걸로 부엌 쪽에 스티커 같은 거 조금 붙어 있는 것만 그 도배 사장님한테 네, 따로 네. 좀 부탁해서 제거하는 걸로 그리고 방마다는 장판이 좀 낡았으니까 거기만 네. 장판을 하는 거. 장판은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모노륨 이런 걸로 하면 되나요? 네, 우리는 기본이 1.8T 모노륨으로 제일 많이 써요. 색깔은 그럼 색깔은 작은 방에 있던 밝은 흰색으로 저는 많이 쓰는데 거실은 안 하고 방만 할 거니까 맞춰도 좋고요. 얘랑 색깔을 맞추면 될까요? 맞춰도 좋고 아니면 문지방 제거를 안 하잖아요. 맞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냥 뭐 방만 상대적으로 여기엔 좀 넓은데 방은 작으니까 네. 밝은 색으로 해도 이질감이 저는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 문지방이 있잖아요. 살짝. 그러면 경계선은 구분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자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직접 제가 필름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전기 등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직접 교체를 하실 예정이고 시트지까지. 시트지는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거의 한 4개월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표정과 말투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진짜예요. 이렇게 무거운 분이 아니었는데. 많이 진지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작가님을 대출 관련해서 통화 많이 하신 그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실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하궁이 되고 싶다. 반하궁 제2의 이제 작가님이 되고 싶다. 아 저보다 나으시죠. 아, 갑자기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네네네, 그럼요. 작가님께서 이제 처음에 되게 바꾸서 네. 이제 그만하라고 당분간 월세 멈춰도 들어올 때까지. 좋다. 아, 네네. 근데 정말 그때 제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네. 막 또 알아보고 입찰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입찰하려고 했던 데가 사정상 못 간 적도 있었고 신갈에도 있었고 화성에도 있었는데 걔네는 또 다 취향? 취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게 월세가 안 맞춰지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가 또 입찰을 하고 또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다 맞는 거구나. 역시 34채를 받으신 분께서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시고 그 10년 동안 겪어오신 분의 말씀을 그냥 웬만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 몇 달 동안 작가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1순위겠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그 중에도 제가 뭔가를 또 따로 아 그래 이건 꼭 해야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가님 말씀을 좀 따르는 게 훨씬 선배님이시니까 그런 아니 생각을 많이 근데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항상 저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셔라라고 그쵸.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긴 해요. 왜냐면 내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크기도 개인마다 다른데 내가 만약에 세 채를 동시에 받았다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세 채 경매 시작한 지 한 달에 입찰을 시작하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세 채를 받았으면 사실 이거는 되게 자랑하기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불편한 부분이 결국에 세 개 낙찰받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데 네. 세 개가 동시에 이자가 나간다는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망각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다 명도 완료했잖아요. 세 개를. 이게 마지막 물건인데 이거에서 기분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 불편한 부분이 세 개가 다 지금 빈집이니까 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항상 반지상의 마음관리 받아들이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개가 동시에 이자가 나갈 때 잠이 편하게 안 왔던 것 같아서 네. 30개에서 세 개랑 처음에 세 개에서 세 개가 다 공실일 때는 맞습니다.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느꼈는데 선생님이 해봤을 때는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뭐야 저 사람 말한 대로 안 됐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황마다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정확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 나라면 멈추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강력한 설득 맞습니다.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낙찰 받은 상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물건도 입찰 시도를 해봤는데 마침 또 취하가 되거나 네. 폐차를 하거나 했다면은 아 그럼 이 정도에서는 한번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 하늘의 뜻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입찰은 잠깐 밀어놓고 있는 예, 거고 예. 오로지 이제 두 개는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고 여기는 이제 수리 큰 부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시트지가 또 시간이 손이 빠르다고 하셨죠 선생님이. 네, 제가 손이 빨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단축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기가 좋으니까 지금. 제가 웬만하면 속도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라는 얘기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속도 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배랑 요거만 하고 사진 찍어서 바로 일단 그렇게 해도 올리고 좋죠. 나서 조금씩 손보는 건 손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진짜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신발장도 선생님이 시트지로 작업을 하는 거고 시트지 하는 김에 선생님이 또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저 정도면 뭐 한 3시간이면 거의 하루 걸리지 않아요? 지금 꽤 걸리죠. 지금 할 게 이제 방문이랑 방문도 문이랑 저 몰딩 같은 것도 시트지로 하는 거고 근데 몰딩은 몰딩은 빼고 문만 몰딩 모르겠습니다. 몰딩은까지 하면 너무 작업이 커져서 지금 생각으로는 문하고 신발장만 문은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문들이 약간 다 애매하게 시트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손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 물건 하는 데는 되게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런 거 사람 이렇게 부리기가 돈이 꽤 커지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제가 청소 같은 경우도 작가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여쭤봤었고 엄청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의 그 청소업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촌이랑 화성을 하려고 이제 여쭤봤는데 22평이니까 저렴하게 해서 각각 28만 원에 해주신다고. 그럼 진짜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하면 너무 깨끗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맞아요. 퇴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족 데려가서 이제 같이 했고 화성은 저 혼자 했습니다. 조퇴할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밥도 가서 저녁을 혼자 5분 만에 먹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곰팡이 다 닦고 그렇게 하루 하고 나니까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뿌듯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땐 제일 만만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친숙하니까 이건 뭐 내가 닦으면 되지 뭐 쇠수세미랑 락스 세제 사다가 네,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제 나름에도 시행착오 부분이 좀 있었던 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줄눈 사이에 곰팡이 저런 건 내가 힘으로 닦아낼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막 열심히 한 4-5시간 동안 닦고 집을 딱 보여줬는데 네. 그 세입자가 나 계약하고 싶은데 청소만 좀 해줄 수 있냐. 그럼 내가 하겠다.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제가 손을 안 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청소는. 그게 한 23번, 4번 물건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야 그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청소를. 그 전까지는 다 제가 했죠. 저도 지독하게 나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청소를 돈 내고 한다? 이거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청소 맨날 집에서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갑자기 청소하니까 기억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지하철에다가 진공 청소기 들고 막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상일역에서 화곡역까지 5호선으로 계속 갈 수 있긴 한데 1시간 한 20분 걸리거든요. 청소기 파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그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작가님하고 이런 말씀 나눈 것을 기념으로 저는 34채까지 제가 청소했어요. 35채부터는 그래요.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청소에 대해서는 아예 업체를 맡긴다라고 기준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개수가 많다라는 하나의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명분이 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뭔가 짠해지는 게 작가님께서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게 청소를 막 하시고 이런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 초반에 할 때는 걷다가 20-3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저한테. 한 20만 원 벌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20만 원, 30만 원 쓴다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되게 허탈하잖아요. 중복될 거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건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대는 상황에 이른 거 아닌가. 중복될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한 명 왔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시키려고 한다는 게 현장 도배 같은 것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도배를 안 한다고 하면은 현장 뭐 저런 신경 쓰는 거 넘어가는데 그리고 도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애매한 거 뭐 묻은 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드는데 요거는 벽을 하러 오실 건데 여기 10년 된 도배지니까 뭐 요런 데는 깨끗하긴 한데 여기 막 스티커랑 안방 쪽에 들어가는 문이 지저분하다 하면은 저는 천장까지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부른 김에. 근데 그게 2배가 든다 라고 하면은 고민스러운데 한 10만 원, 20만 원 추가하면 될 거라면 저는 그런 돈은 좀 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트지에 하러 온다. 그럼 시트지는 안 바꿀 것도 웬만하면 다 바꾸는 거죠. 오시는 김에. 네. 뭐 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타일도 만약 화장실 수리한다 그러면 타일을 막 요런 타일까지 다 바꾸는 거죠. 현관 앞에 타일까지 그냥 바꿔. 여기 아직 온 안 김에. 열어봤는데 이 밑에가 타일이 깨져 있거나 그럴래나? 근데 타일을 우리가 안 건드는데 얘가 하나 깨져 있다. 그럼 그때는 안 부르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하는데 한 명 기술자를 부르면 할 수 있는 건 다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기준을 잡는 것 같아요. 항상 작가님 말씀하신 효율성. 효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청소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네네. 그 단적인 사례에서는 그러면 5시간을 들이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한 번 더 들인 거니까. 네. 청소를 사람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집은 명도하고 났을 때 뭐 이렇게 조그만 쓰레기 같은 게 있다 해도 그것도 손을 안 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할 거니까. 하나라도 주웠다. 그럼 중복이잖아.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삶의 주관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허리 굽히는 거 하나도 에너지를 아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효율성을 1순위로 항상 생각하려고 작가님 덕분에 그것도 근데 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움이 된다면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잘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콘센트랑 문고리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는 일도 아니니까 네. 뭐 그런 것도 다 바꾸시는 걸로 하고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어서 세면대랑 변기통 걔도 바꾼 것 같아서 거기서 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생님의 방법은 그냥 둔다. 그냥 두고 줄눈 네. 같은 거 뭐 하게 되면 전 근데 줄눈보다 그냥 일단 청소를 한번 해보고 어차피 청소 제가 할 거니까. 아 청소에 또 남다른 재능이 있으시군요 선생님. 저도 옛날에 저런 줄눈 할 때 힘으로 백시멘트를 갈아냈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청소 업체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좀 네. 좋은 약품을 쓸 거잖아요. 네. 전문 약품을 새 것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워지긴 하는데 새하얗게는 안 되는데 네. 그 청소 업체는 새하얗게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아 이건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괜히 돈을 맞습니다. 내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람을 써서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남다른 재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재능이 눈빛에서. 아니 재능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퇴촌이 뭐 퇴촌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 1호점. 1호점이 집을 보고 가신 분이 계신데 되게 깨끗하다고 하신 거를 나름 수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욕실 액세서리라던가 샤워기 수전이나 세면대 트랩이나 다 바꿨거든요. 청소도 정말 화장실 천장부터 바닥 녹 제거도 하고 뭐 하여튼 다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아직 계약은 안 하셨지만 보고 가시면서 되게 깨끗하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열심히 했구나. 작가님은 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저도 영상에서 봤었는데 별로 안 깨끗하다고 하지 않을까, 완벽한 건 아니기에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되게, 자신감도 생길 수 네, 있겠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몰랐던 나의 재능을 찾지는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이제 그래? 청소업체? 선생님도 제 2의 삶을 꿈꾸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해서 예. 또 고민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요? 그럼 화장실도 청소만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앞뒤로 발코니가 잘 돼 있어서 네. 뒷베란다도 세탁기랑 놓을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네. 보일러가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작동은 잘 한다고요? 네. 그냥 두면 될 것 네. 같고 거기 연통 있는 부분만 단열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선생님. 그것도 직접. 네. 선생님 참 재능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인분의 도움을 청해서 실리콘 쏘는 아, 것만 역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복이 예. 있는 분이구나라는 감사. 생각까지도 들어요. 부동산 운과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항상 작가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방 같은 경우도 이 화장실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방에 딸릴 화장실의 메인 화장실 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울장이 너무 크게 돼 있어요. 네. 괜히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을 마음 같아서는 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네. 것 같아서 떼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필름지 같은 걸 붙이거나 밑에 쪽에 네네 그거만 띄고 뭔가를 붙여놔도 화장실이니까 일반 벽지는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스티커 같은 거를 뭐 찾아서 붙이던지 짜가지고 뭘 하는 건 또 그것도 일인 것 같아서 맞아요. 간단하게 하는 네.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거울을 아예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네네. 밑에 화장대 같은 장을 하나 가려놓던가 네네.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하여튼 그리고 최대한 간단한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뀔지. 기대까지. 최소한의 돈으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나중에 사진도 좀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문이 파손이 좀 많이 돼서 얘 같은 경우는 ABS 문이라고 주문해서 선생님 칫솔을 재가지고 예 치수 재려고 이제 줄자 가져왔고요. 와 네, 치수 재서 주문한 다음에 나는 그런 엄두도 못 냈어요. 지금은 아, 굳이 하실 지금도 필요가 못 없으시니까. 그게 치수 재가지고 주문만 하면 되게 싸잖아요. 한 5만 원 정도면 하나요? 가격은 아직 제가 사이트를 소개받아서 들어가서 치수 재는 법만 제가 캡처해놓고 가격은 아직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10만 원 아니겠죠 아마. 그리고 제가 드라이버로 달면 되는 거고. 이게 원래 보통은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말해서 교체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재가지고 하나 주문하지 뭐 이렇게 선생님은 어려운 부분인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런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워요. 교체해야 된다의 기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조차도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 할 때는. 근데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라면 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이제 제가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음악만 들으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래퍼 음악만 좋아했었는데 여러 권의 책과 또 작가님의 실행력을 본받아서 지금은 그래도 고민보다는 실행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가님을 뵙고 더 많이 더 그렇구나. 4개월 전과도 좀 달라지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수리비는 그러면 반셀프로 하시니까 도배정판에서 한 100 정도 하고 문짝이랑 뭐 짜잘한 것들 하면은 넉넉히 한 100만 원 잡으면 한 200 정도면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뭐 들어요. 200은 확실히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유리만 지금 바꿔 놓으신 거잖아요. 네. 원래 유리가 명도하고 나서는 깨져 있었는데 네. 제일 큰 창호의 유리, 쟤도 선생님이 악착같이 알아봐서 얼마에 하셨다고요? 두구두구두구 38만 원 했습니다. 와, 교육생분 중에 키 큰 유리 깨졌을 때 거의 한 100만 원 돈 들여서 하셨는데 38만 원이면 진짜 거저하신 게 아닌가. 예, 저도 거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혹시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작가님께 뭐 이런저런 수리를 여쭤봤을 때 그 동네에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좋은 지식을 전수해 주셔서 웬만한 거를 할 때 도배건, 유리건 그 동네 찍고 거기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엑셀에다가 전화번호랑 업체명이랑 다 해놓고 가격이랑 써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화하면서 조율해가면서 협상할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하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월세를 내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용인 지역에서 경매를 계속 할 거니까 아, 뭐 실제로 맞잖아요. 저한테 잘 해주시면 다음 유리를 부탁드릴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차피 그분들은 손해보는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저는 제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가격을 먼저 얘기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면 35만 원까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시면 그럼 얼마까지 해주시면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38만 원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결국은 제가 떼쓴 게 아니라 그쪽 분께서 윈 하시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저도 싸게 하면서 그분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협상이랑 관련된 책에서 선생님이 공부한 부분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하신 거네요. 협상 관련 유명한 책인데 거기서 나왔던 게 우리 아버지는 상대방이 이기는 쪽의 협상이 가장 최고의 협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가님께 배운 부분과 책에서 배운 부분과 나름의 말빨과 믹서기에 넣고 이제 갈아서 한번 해봤는데 랩 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기는 게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다. 네. 이런 우리 느낌. 아빠 협상 좋다고 하셨어. 그래서 38만 원에 거저하셨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거까지 하면은 뭐 넉넉히 250이면 수리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집은 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용인 처인구 포고급 3계리 1층인데 밑에 필로티로 돼 있어서 2층 빌라 전용 면적이 예, 22평입니다. 전용 면적 22평에 방 3개, 화장실이 무려 2개. 2006년 빌라. 네.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됩니다. 감정가 1억 4,300이었는데 75% 1억 780만 원에 받았습니다. 1억 780만 원. 네. 2등하고 차이가 7분이 입찰하셨는데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간 김에 낸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7명에서 어떻게 또 됐네요. 예. 이 동네에서 75%면 진짜 잘 받은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과거 사례 찾아봐도 쉽지 않은 낙찰가 유리라고 여기 물건에 하자도 없었는데 네. 100만 원 안쪽으로 차이 70만 났으니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간당간당하게 운 좋게 선생님 그때 부동산 운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받는 날 같이 받은 건가? 예, 화성 받는 날 같이 받았습니다. 2호점하고 3호점은 같이 낙찰해요. 1호점을 받고 10일 뒤에 2호점 받고 어차피 7명인데 집에 갈까 하다 그래도 내가 입찰한 건데 결과는 봐야지 라고 그냥 결과를 봐야지 라고 생각했지 7명이라는 거를 들은 순간 절대 맞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입금해야지 네. 이 생각부터 네. 가까운 은행 어딘지 이것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다 나가잖아요 앞으로. 네. 7명이 나갔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다 바닥이었네? 낮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낙찰되는 순간 거기 주저앉아서 제가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말도 안 돼 막 하면서 혼자 즐거우면 되게 즐거워하고 기분 나쁜 것도 티가 딱 나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셨군요. 특히 기분 좋은 건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 소리 그때 그 마음을 혹시 그 랩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직 엄마한테 낙찰 받은 거 얘기를 못했어. 아, 하여튼간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았죠. 아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날 꼭 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게. 작가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네, 지난주에 낙찰 하나 받았어요. 왠지 그날 글 쓰시는 걸 보고 그날 낙하랑 관련된 작가님 오늘 입찰하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작가님 그런 메일 꼭 보기 아이고, 때문에 맞습니다. 나는 떨어질 것을 알지만 그쵸. 뛰어내려 보겠다. 그날 아니셨나요 혹시? 그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책을 또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썼던 거는 폐찰할 거 알면서 맨날 간다라는 식으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저도 최저가에서 얼마 썼냐면 10,000원 썼거든요. 어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축하할 일인지 모르죠. 최저가에서 단독으로 하면은 항상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되게 잘 받았어요. 낙찰거율이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근데 저도 낙찰받고 이거 왜 아무도 안 들어왔지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혹시 작가님 40%인가에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사실 워낙 높게 돼 있어서 싸게 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자가 되게 있어 보이는 물건이에요. 너무 기분 좋네요. 전 진짜 작가님 뭐 꾸준히 입찰하시는 건 알지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100만 원 안쪽으로 차이 나서 낙찰가가 얼마라고요? 1억 780만 원. 1억 780 낙찰을 받으셨고 감정가 대비 75%. 선생님은 원래 거주하시는 집도 있었고 이게 순서상으로 세 번째 낙찰을 받은 물건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대출은 얼마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500 받았습니다. 8,500. 그러면 한 80% 받은 거네요. 네. 낙찰가 대비 80% 대출을 받으신 거고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이자를 혹시 냈을까요? 예. 38만 원이니까 5.2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2. 이거 어디서 받았는데요? 농협이요. 농협 1금융? 농협 2금융? 예. 그래서 조금 높았구나. 네네. 나머지 두 개는 1금융으로 한 거고요. 퇴촌만 1금융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2금융에서 했습니다. 좀 더 덩치가 큰 거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잘했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5.2%한 거고 한 달에 이자가 38만 원. 뭐 나중에 원금까지 하면 한 50만 원 돈 되겠어요. 네. 그러면 한 30만 원 이상은 남을 수 있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출도 잘 받으신 거고 그러면 세 건 대출 다 잘 나온 거죠, 선생님? 네. 낙찰가 대비 80%로 잘 나온 거고 여기만 2금융인데 변동금리 상품을 쓰셔가지고 네. 요새 느끼기엔 약간 높다고 생각도 드는데 변동금리가 또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셨던 거고 그 세 개 낙찰받은 거 중에 여기가 가장 늦게 된 거잖아요. 네네. 앞에 두 개는 뭐 빈집이었고 그렇죠? 예, 둘 다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명도해서 그건 네. 수리도 다 해놓고 집도 내놓은 상태인 거고 네. 현재 얘만 이제 내놓으면 될 건데 네. 여기는 명도는 어떻게 좀 저항은 없었어요? 채무자 계셨는데 지금 봤을 때 착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작가님께 코칭 받은 대로 낙찰을 받고 다음날 사건 열람을 하러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분의 아내분께서 입찰을 주소를 제가 봤거든요. 서류 열람하면은 입찰표가 있으니까 네. 이전 두 물건은 주소를 굳이 안 봤었는데 제가 아. 다행히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네, 주소를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익숙한 주소가 보였나 봐요. 이 집 주소가 딱 나오길래 전화번호도 거기 입찰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와, 운이 진짜 좋았다, 선생님. 아, 역시 잘 풀리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연락처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운이 좋다고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작가님의 제자라서 또 그런 운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게 서울의 빌라를 40% 받으시는 분도 흔치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왜 전화하셨냐. 되게 차가웠나 봐요. 엄청 많이. 누구나 선생님 얼굴을 뵈면 상냥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화여서 저를 보면요? 저를 보면 왜 상냥해질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화가 났다가도 아.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데 네. 전화로 하니까 못 봐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또 은근히 또 끼워넣어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왜 전화했어? 네,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보니까 입찰을 하셨던 저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다. 우리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라고도 안 하시고. 이게 뭔가 두 분의 뭐가 거시기한 게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금방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굉장히 목소리가 이제 좀 힘없는 목소리셨고 딱 느낌이 안 칼지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 네네. 제가 사실 권리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말소 기준이나 이런 네. 거만 확인하고 그걸 정확히 안 봤대요. 네네. 이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정확히 또 분리를 하셨네요. 예, 제가 그걸 뭐 꼼꼼하게 맞아요. 안다고 해서 잘하셨어요. 보증을 이제 쓰셔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이 아내분은 또 남편이 얼마나 미우실까, 그래서 그런 반응에 그런 목소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놓을 계획인데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되시냐 작가님께 배운 대로 여쭤봤더니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사실 수는 없고 이사를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언제가 될지라고 뭐 확실히 말씀드리진 않아서 언제까지 나가시면 얼마를, 언제까지 나가시면 또 그거 거기서 감액된 얼마를 50에서 40, 30 이렇게 제가 정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편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살고 계시는 분이 신경이 있으시니까 쓰이죠. 네. 시간이 좀 있거나 일부러라도 작가님 블로그 글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옛날 것까지 막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거꾸로 보고 있어요. 예전 거부터 거꾸로. 옛날 거에 댓글 달면은 저도 옛날 글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예. 본문을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좀 느껴요. 제가 말하기는 웃기긴 한데 한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옛날 거는 막 못 보겠어요. 어떻게 어떤 이렇게 마음인지. 선생님이 옛날에 가사를 쓰셨던 그런 거를 봤을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옛날 가사는 못 보죠. 저는 작가님 옛날 글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처음 생각하는 건데 예전 글에 비해서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뭔가 좀 날것의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다듬어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많이 하면은 저절로 느는 것 같아요. 영상 이거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장비도 별로 없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거의 수천 편이 넘었잖아요.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나름 이 효율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의 위대함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네.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가님을 처음 유튜브 상에서 뵙고 작가님의 유튜브를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무조건 수업을 듣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근데 보니까 작가님께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포기했어요. 작가님 유튜브 영상을 다 보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냥 만나 뵈야겠다. 이것도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작가님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양으로 이걸 찾아서 뭘 영도할 땐 이걸 참고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옛날에는 정보를 숨겼잖아요.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정보에 제한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금기서적이나 이런 식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벽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누구나 공짜로 편하게 도서관, 유튜브 어떤 맞습니다. 거든지 뭐 시트지 내가 잘 몰라? 시트지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친절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함정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양질의 정보가 어떤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네. 작가님 뵙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나도 작가님한테 낚인 거네. 뭐 그런 예를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근데 저는 너무 잘 낚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님을 제가 존경한다고 하면 항상 아유. 쑥스러워하시죠. 아유. 아직 안 했어요, 존경. 네. 근데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 작가님하고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은 제가 뵐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실제로 뵐 수 있는 분 중에는 작가님. 정주영 회장님하고 막- 비교해서 좀 소름 돋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로 그래요? 막. 제가 정주영 회장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원래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께 책을 다 읽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자서전인데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유노트님 그 선배님 그분께서 요약해 놓으신 걸 블로그에서 최근에 보고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분 덕분에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명적이었어요? 사례가 되게 많겠지만 정주영 회장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현대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나라를 일으키신 분이기도 하고 포기를 모르시는 분? 진짜 기업 회장님이면 딱 이러고서 그냥 보고만 받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잘 어울리네요. 정말 그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정주영 회장님 최근에 됐고, 제가 뵐 수 있는 분 중에는 강씨 성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직접 말씀드리긴 좀 진짜로 이건 진짜 민망한. 저는 뭐 그 털끝만도 못 미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평가를 좋게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작가님 덕분에 번 돈이 얼만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완결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매도라던가 임대라던가 이런 게 완결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싸게 산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제 마인드로는 싸게 산 것만으로도 이미 수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안 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선생님이 이 집에 욕심을 크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사실 좀 비싸게 받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차피 나한테 온 거니까 75%면 뭐 100%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게 임대가 나가면 아 진짜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두 군데도 좋은 데가 맞는데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이니까 여기 확실히 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여기 많이 왔었어요. 언제까지 많이 왔냐면 작년 여름까지는 이쪽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규제가 제일 심했을 때니까. 네. 비규제 안에서 이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여기는 그때도 비규제였던 거죠. 용인에서 비규제 시작하는 데가 딱 여기예요. 그때 2년 동안 다니면서 알게 된 거죠. 외진곳까지 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 덕분에 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정확히 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 들어오는 것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원래 좋았던 동네예요. 그게 아마 집 내놨을 때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분명히 들어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게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명도 아까 얘기 이어서 하면은 남편께서는 나간다. 선생님이 이사비를 좀 끊어서 얘기하셨던 거고 줄이는 방향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이사비가 줄어든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또 제가 작가님 글을 보는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명도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명도로 해서 그 명도 관련된 걸 본다거나 임대,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보면 나름 재밌더라고요. 저는 검색해가면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해주시니까 네. 또 감사하네요. 공감 안 돼 있는 거는 공감은 작가님한테 네. 뭔가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귀찮으신가요? 아니 그거 뭐 알림도 안 와요. 아 꺼놓으셨나요 혹시? 키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원래 공감이 댓글 달면은 알림이 아, 오거든요. 댓글은 알림이 가고. 아. 그런 거는 귀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답글을 안 달잖아요. 답글을 단다 그러면은 그런 신경이 쓸 때가 있을 네네. 수도 있죠. 근데 답글 안 달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제가 그 답글에 대해서도 혼자 생각을 한 게 작가님께서 블로그는 답글을 안 다시잖아요. 유튜브는 꼭 다루시고 그것도 또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게 블로그는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습작 노트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통과 유튜브는 보여지는 면이 네네네. 되게 중요해요. 이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유튜브니까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노출되는 거에서 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댓글도 달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저의 깊숙한 곳엔 더 저랑 잘 맞는 방향이긴 한데 유튜브 성장하는 게 제 거는 원래 빠르지도 않은 편이긴 한데 댓글도 안 달면 더 그쵸. 더뎌져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다는 것도 있죠. 하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맞아요. 뭐 지금도 항상 하이지만 더 떨어지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하위라고 보기에는 많이 넘으면 그래도 수익도 꽤 되실 거고. 수익은 10만 원. 아, 월 10만 원. 네. 그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돈은 아니라. 천하장사 소세지 그걸로 이제 사드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도에 관한 글을 보면서 느끼는 네. 거는 아 이게 내가 연락을 자꾸 한다고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정말 생각이 날 때마다도 안 했습니다. 좀 더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막상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연락을 안 했나? 이사비의 네, 마지노선까지 마지노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구나. 제가 완납됐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께서 그제서야 이사비를 좀 더 주실 수 없냐. 아 저는 이거를 제가 이미 마지노선까지 다 드렸는데 30만 원도 넘었기 때문에 2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후려친 거죠. 또 그 상황에서 20만 원이라고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네. 제 돈이 소중하니까 아 그럼요. 솔직히 만 원도 주고 싶지 않지만 30만 원을 얘기할까 20만 원을 얘기할까 네. 하다가 내일 말씀드리겠다 하고 그 다음날 연락드려서 20만 원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은 되게 전이랑 똑같이 하셨지만 느껴지는 거는 약간 좀 악의 기운이 화가 좀 나시고. 화가 나신 서운하다. 내가 나이가 73년생이신데 저보다 6살 많으시죠. 어. 그분도 열람을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저보다 어린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분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저는 또 이제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강제 집행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협조적이셨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다 하고 또 그날 밤에 또 전화를 드렸죠. 진짜 사정사정해서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이제 80만 원을 드리겠다. 죄송한데 80만 원까지밖에 못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선생님 안에서는 진짜 크게 그쵸. 이사비를 책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근데 그때 제 직장에서 이미 지난 얘기긴 한데 그때 제가 멘탈이 별로 좋지가 않은 시기였어요. 저희 직장에서 좀 일이 있었는데 정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잘 지내다가도 아, 있죠. 정말 이것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 막 그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며칠이었었는데 네. 아, 또 있었나 봐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 예전 일이고 좀 멘탈이 별로 안 좋은 시기인데 그분도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시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 그냥 좀 생각 들죠. 약간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먹고 이제 나가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단 제 기본적으로 제 멘탈이 네네. 좀 별로 안 좋다 그럴 보니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상황은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날 밤 좀 일찍 자고 다음날 연락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그거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80만 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날 제가 직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80만 원을 내 입으로 얘기한 게. 그 사람이 알았다 하면 예. 70 얘기할 걸, 60 얘기할 걸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그날 각본을 짰습니다. 10만 원을 깎으려고 70만 원으로 얘기를 하려고 각본을 짜고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직장에서 네.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좀 숨어서 전화해야죠. 짱 박혀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통화를 잘했거든요. 나름대로 무게도 잘 잡으면서 그것도 협상의 기술 책도 네, 읽고 나름의 이분 마음도 잘 풀어드리면서 계속 잘 관계를 쌓아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 말투나 어떤 톤이나 이런 거가 얘기를 다 하긴 했나 봐요. 예, 제가 대본대로 주저리 막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 이게 뺀다. 지금 제가 80만 원을 다 드릴 수가 없고 70만 원밖에 못 드린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서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그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모를 것 같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댔죠. 진짜다 믿어달라. 그분께서 그랬더니 저를 믿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뭔가 좀 믿음이 안 간다는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좋으니까 내가 다 정리하고 나갈 테니까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70만 원 줘도 되니까 70만 원을 먼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꼼수를 쓰면서 먼저 달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저 다 믿고 70만 원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리겠다. 그걸 제가 송금 바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짓말 하실 거는 아니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느낌상 이분이 이미 이사 갈 거 다 정해놓은 상태로 그러겠죠.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사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 가기 며칠 전쯤에 통화하신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다음 주에 나간다고 하시고서 토요일 날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전화하신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네. 나가신 거네. 그 통화 끝나고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예, 10만 원 보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쌓아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욕심을 부려서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리고 제가 10만 원 더 넣었습니다. 제 입으로 두 말 한 거 죄송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더니 답은 없었고 그러고 이사 나가셨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 정산도 다 하시고 완전 다 정산하시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또 전화드렸어요. 왜 전화했냐면 유리가 안 된다고 해서 유리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 뭐 압류 들어오고 해서 언젠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비닐 치고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짐은 어떻게 빼셨어요? 그러니까 사다리차로 안 빼고 뭐 이쪽으로 다 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창문으로 뺀 네, 거 아닌가?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통화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했던 분한테 물어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꼭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기보다 사셨던 분한테 물어봤을 때 쉽게 알아낼 수 네네.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항상 명도할 때 감정 상하기가 쉽잖아요.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쌓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분이 양보로 하신 거 10만 원 빼는 걸로 타협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네. 그냥 원래대로 또 10만 원 드려서 거기서 선생님이 10만 원을 드리지 않았으면 여기에서는 공실이 그 이상으로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름의 원망 같은 것들이 쌓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집의 기운이. 근데 선생님이 10만 원을 더 보탬으로써 그게 싹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네. 항상 경제적인 득실을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숫자로 내가 득을 보냐 손해를 보냐를 생각을 왜 덜 하냐면요. 아까도 사람 쓰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후해졌다고 생각도 저도 분명히 들어요. 옛날에 저보다. 그거는 전보다 제가 수입이 늘어서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서 돈을 이만큼 쓰면 더 들어올 거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어쩌면 공감을 못 하는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 부자가 못 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서 그래요. 약간은 인색하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커질수록 손해가 더 온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차라리 손해를 좀 더 봐야지 결국에 더 들어오니까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요새는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경험 안에서는 오히려 당장의 손해를 봤을 때 나중에는 큰 득이 돌아온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선생님도 나중에 이 집에서 또 느낄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는 저 혼자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고 집을 오래 갖고 계셨던 교육생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공통점을 잡은 게 뭐냐면, 과거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한 4, 5년 동안 갖고 오신 분들도 이제 생겼잖아요. 네. 교육생분들이. 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애를 먹였던 집이 있어요. 집을 우리는 오래 갖고 가잖아요. 네. 뭐 세입자가 촉을 썩인다던가 월세를 좀 밀린다던가 아니면 집에 하자가 누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집들이 나중에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요새 네.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린 집 중에 신축 빌라로 바뀐 집을 첫 번째 시간 때 보여드리는데, 그 집에서 제가 많이 울었던 집이거든요. 진짜로 마음으로 비유적인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던 집이거든요. 왜냐면 물도 터지고 전기도 폭발하고 물이 복도 앞으로 새어나와서 2주, 3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가 쓰레받기로 물을 펐던 집이거든요. 네. 다 조치를 해놓고 수리를 하면서 그 집에서 또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 재건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크게 저한테 돌아왔어요. 수리비 계속 나고 마음고생 하는 거를 만약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큰 돈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그거 덕분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도봉구 방학동에 반지하가 하나 있는데, 그 집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분이 우리 이런 집은 안 그럴 건데, 반지하 계시는 분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온단 말이에요. 막 온몸에 문신이 있다던가. 어떤 분이 왔었냐면 무당 같은 분이 왔어요.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 네.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현실과 세계의 경계관이 뚜렷하지 않은 분이었던 느낌이에요. 정신분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사람들은 막 새벽 한 2시, 3시에 막 띵동 누르면서 왜 이상한 소리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 30가구 정도 사는 주변의 건물 사람들 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새벽마다. 그래서 경찰도 되게 많이 왔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네. 세입자 관리 좀 잘해라. 세입자 관리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쫓으래. 내가 어떻게 내쫓아.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 올 때마다 노이로제가 걸리죠. 막 철렁철렁 내려앉죠. 모르는 번호 오면 또 누군가 새벽에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새벽에 전화 와요. 그럼 막 끔찍한단 말이에요. 전화에. 전화 쳐다보기도 싫죠. 그리고 그 집에서 또 한 번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한 2번 넘쳤어요. 찰랑찰랑 한 적이 그 집에 2번 있었죠. 수리를 다 했어. 그분도 나가시고 감사하게도 나가주셨죠. 지금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데, 갖고 있는 전체 집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마음고생을 시켰던 집인데, 얼마 전에 모아주택에 선정이 됐어요. 추가로 몇 개 선정이 되는 거에서 지난주에 추가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도봉구 방학동은 뭐 혹시 방학동 계시는 분들이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외진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된 그 빌라촌 있는 데는 개발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데는 거래도 많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데라고 저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 골칫덩이니까 팔아버렸어야지 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세입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거는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어쨌든 그 아파트가 되는 걸로 계획은 잡혔으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오래 갖고 있었던 교육생분들의 개발되시는 분들의 또 공통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길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배움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아졌죠. 아파트가 되는 것들. 그분들 중에 이제 뭐 서울이 아닌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제자분들 중에. 있죠. 인천, 부천 그쪽이 또 구도심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외진 곳까지, 거기는 옆에 땅도 많은데 거기 개발하는 게 낫지, 그것도 뭐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편적인 시야라고 생각도 있어요. 여기가 다 개발되고 가치 있는 걸 안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눈을 갖고 계신 게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동산, 그런 집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인구의 삼계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채무자분한테 80만 원의 덕을 베푸신 만큼 좋은 세입자 잘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세 채의 월세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말씀으로 또 그 씨앗이 돼서 더 잘 되겠죠. 이게 100%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명도까지 얘기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장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는 건데 왜 이런 투자까지 이 외진곳까지 와서 이 빌라 또 아파트도 아니고 선생님이랑 어울리지도 않게 선생님 귀한 집 자식이시잖아요. 되게. 근데 왜 이런 빌라를 또 월세로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럼 시작을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죠. 꿈꾸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네? 학생들하고는 참 괜찮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학생으로 만난 게 아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 약간 권위적인 부분의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친구 같은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게 예전에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던 적도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되게 다들 이뻐요. 되게 괜찮은 애들이고 좋게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이쁜 애들도 많죠. 네, 근데 그럼 웬만하면 어떻게 다 이뻐요?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고 학생들하고는 잘 지내는 편인데 선생님들하고도 뭐 못 지내는 건 아닌데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외부 사람이 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보통은 학교 수업만 하는 거 아니야? 애들 끝나면 같이 퇴근 아니야? 요 이미지거든요. 근데 번외 일들이 부담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학교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직원 야유회 하는 느낌? 뭐 그런 거라던가 특히 또 남자 선생님이시니까 내가 계획하고 일정 잡고 뭐 그런 부분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학교 안에서 사내 모임이라던가 비공식적인 모임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장님을 위한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런 것들 학교에도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게 있죠. 학교 선생님들은 직급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체계가 연차별로 있을 네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반 회사에서 사장, 대표 이런 직급에 해당하는 게 이사장,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직급이 또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밉보일 필요는 굳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 행사들이 있구나. 그런 게 있으면 또 관리자분들은 그분들한테 또 잘 보이셔야 되고 나머지 밑에서 좀 뭔가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잘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멘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저만 안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러면 선생님 사회도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을 하신 거네.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에다 이 동물을 가둬놓고 사육사가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간 보는 그런 제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고 밖에서 그렇게 과일을 줄까 말까 하는 그거에 대항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당당히 안 먹겠다. 아니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나간다. 어차피 당신은 이 동물원의 사육사고 동물원 원장이 나를 자를 일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이 동물원에서 굉장히 희귀한 라마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간 보는 거는 나는 좀 싫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네요. 미움 받아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것도 작가님을 뵙고 나서 아니 저 진짜입니다. 작가님을 뵙고 나서 이렇게 경매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저도 좀 단단해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전화를 막 공장에다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3, 40통 한 것 같아요. 공장마다 전화해서. 선생님 2호점. 2호점 세입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굉장히 외진 공장이 곳이죠. 많고 빌라는 외로이 한 동인데 초등학교가 가깝건 뭐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동네고 이미 거기에 숙소로 쓰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저도 들어갔던 거고 뭐 직접적으로 통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랑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양으로 좀 승부를 해보자 해서 엑셀 파일 만들어서 전화번호랑 상호명이랑 해놓고 전화를 해봤는데 한 건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놔서 그것도 하는데 추가로 주변에 공장이 많으니까 세입자는 내가 찾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 주변에 공장
공장에 전화를 한 몇 군데나 한 거예요? 방 필요하냐고 전화했던 예, 거죠? 예. 30군데 정도 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접근하시는 아직 다는 못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어서 네. 나는 항상 기다린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시간이 된다면 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하는 거라면 해볼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명도하는 과정이라던가 도배를 알아보는데 협상을 한다거나 수리업체 여러 군데를 전화해서 막 견적을 받아본다거나 이런 거를 작가님을 뵙기 전에는 제가 별로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고, 지금은 근데 정말 많이 바뀐 거는 그냥 전화해보지 뭐 그냥 이렇게 바뀐 거죠. 예전 같으면 전화를 해봐라 이거 한 두세 군데만 알아보고 그냥 좀 이 중에 괜찮은데 하지라면 지금은 기본 10군데는 전화해봐야지. 그것도 작가님을 뵙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매하면서 배운 부분을 주업 회사에서 적용을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체 활동에 있어서 원래 모나지 않는 튀는 행동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난 자신 있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게 투자를 하시면서 얻은 부분 덕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얻어지는 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동안 마음 관리를 또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도 좋지만 그 작가님 블로그의 글들이 정말 많은 깨달음과 그 많은 마음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한테는 이제 어떤 약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작가님의 블로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대신 또 홍보까지 해주시니까. 진짜로요. 작가님 글이 너무 좋아서 그 블로그에 어쩌면 이 영상에는 내 영상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블로그는 그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면 나의 조금 더 진정성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선생님하고 잘 맞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의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내 모임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미 가족여행을 이제 잡아놓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 가족여행 가지 마라 이게 먼저지 행사가 먼저지 네네. 너 왜 개인사를 우선하냐? 라는 뉘앙스였나 봐요. 네. 그 덕분에 지금 작가님과 이렇게 있지 않나.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 가족 행사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되게 사랑하는 일자리였잖아요. 네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멀어졌다라는 생각도 그냥 단편적으로 상황만 봤을 때 그것 때문에 퇴사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 그게 일들이 좀 있어요. 점화를 시킨 거네. 그게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래도 퇴사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그 일 전까지는 정말 저는 그냥 기본값이 돈을 안 쓰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뭐 보증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번 돈을 항상 그냥 어머니께 드렸었거든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저도 선생님 그냥 부잣집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뭐잘 먹고 잘 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음악 좋아하니까 CD 사는 거는 제가 그래도 꾸준히 사 모았고 근데 그것도 저는 CD도 정말 고민해서 샀거든요. 항상. 그럼요. 그 CD가 비싸잖아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일 있으면 좀 삼각김밥 먹고 그냥 그런 거 악착같이 아낀 부분이 있는데 CD 사는 거는 네네.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소주 좋아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뭐 술값 정도 내는 정도 그러고 말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돈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쓸 것 같아요. 직장도 걸어 다니고 그러니.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때려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퇴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10년 동안 교사 일을 하시다가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이 더 컸는데 작년 그 계기로 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지 이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준비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는 화가 되게 커서 좀 싫어졌나 봐요. 예. 그 선배가 싫어지니까 학교 일이 좀 싫어졌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내가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조직에서는 그냥 소모품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선생님 선배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좋아하고 그렇죠. 원래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기서 너무 업무가 우선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름 친한 선배인데 내가 되게 존경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배신감도 들고 그러면서 이 조직 자체에서 나의 위치는 흔히 말하는 시다바리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어떻게 해서 때려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대학교도 부동산 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고 뭐제 친구 중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야 어떻게 하면 때려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야 나도 못 때려치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관련 책 100권을 읽어야지 그러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 알았어. 그 얘기만 듣고 이제 그리고 딱 생각이 났던 게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봤었거든요. 경매를 하시는 이제 어떤 선생님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보고서 아 이분 강의를 들으면 될까? 거기 왜냐면 뭐 월세를 받아서 뭐 퇴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셨는데 성공을 하셨고 그분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샀어요. 최근에 나온 게 2권이 있었고 또 1권이 있었는데 그거 3권을 다 사서 제일 예전 거부터 읽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그분 블로그 타고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들의 책도 사서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부동산 관련 책이랑 나폴레옹 힐이라던가 국내외 부자들의 마인드 부동산 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조그만 공책에다 정리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경매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 그래도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초반에 다가구 관련 특강도 한번 들어봤었고 스님이 방향을 딱 잡으니까 퇴사할 수 있는 방법 당장은 아니지만 퇴사를 좀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안에서도 경매의 방향을 정한 예. 거고 퇴사를 위해서는 월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잡은 거고 경매 책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 전반으로 좀 봐야겠다. 월급쟁이 너나 왜 있니 책이라던가 그리고 뭐 김원철님의 부동산 투자 원칙 전세 레버리지 투자죠. 갭 투자. 예, 갭 투자 그런 책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기본이 한 채를 하는데 갭 끼고 해도 몇 천인데 그리고 이거 만약에 보유를 나 가뜩이나 아끼는데 더 아낄 데도 없는데 우리 딸 쪼꼬방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시세가 오를 때까지 네네. 그때 동안은 더 절약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부분을 또 보유가 짱이라는데 근데 이거를 뭐 계속 보유하면서 갭 끼고 계속 보유하는 거는 그게 쉬울까? 쉬울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뭐예요? 금액도 굉장히 큰 것도 부담이고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전세가 뭐 그때마다 따닥따닥 맞춰지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투자금이 크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벌어놨던 종잣돈을 다 넣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한두 채만 해도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을 한다면 그래도 갭이 투자금이 안 들겠지만 그거를 내가 지방까지 막 다니면서 그 동네 가서 임장을 막 몇십 리를 걸으면서 임장을 한다? 지금도 많이 이것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하시면서 그거를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작가님께서 출연하신 지금은 거의 안 보고 있는데 광화문 금융러님의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제가 자꾸 보게 된 이유가 그분께서 이벤트를 하셨거든요. 도서 이벤트. 제가 그런 걸 하면 책을 잘 받아요. 제가 글을 이렇게 또 잘 써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만 4권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 거 책이 3권 받았나? 4권 받았나? 근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쓰긴 했는데 이분이 나 이제 아실 텐데 그 작가님 책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침내 부자를 오케이 잘 썼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쓴 거 중에 제일 잘 썼어요. 그래서 오케이 마침내 부자 반지상 작가님 책 받겠다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덜 쓰고 훨씬 적게 잘 썼다고 말하다 떠나서 분량도 그렇고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로 주식 관련된 거를만 가길래 저는 어차피 주식은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 주식도 좀 공부하긴 했었는데 그분은 근데 주식 쪽이잖아요. 네, 그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ETF. 주식 쪽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봤는데 저는 이제 작가님 영상 때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라 하면 기본이 아파트고 뭐 좀 더 나가면 땅인데 땅은 초보니까 지금도 땅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이스가 일단 빌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빌라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이거 안경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 되게 그때 입고 나오신 옷도 기억해요. 파란 티인데 그거 여러 번 또 다른 데서도 입으신 적도 있고 그때 샀거든요. 네, 뭔가 새 거 같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분 되게 똑똑해 보이시고 첫인상이 그랬어요. 되게 그리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가 이제 대충 하고 나오신 느낌? 저 그거 기억나는 게 머리가 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널드라고 하죠, 널드. 뭔가 굉장히 파고들면서 굉장히 자기만의 그게 있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뭐 느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좀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화문 금융러 그 영상이 이분이다. 선생님은 좀 네. 공감이 됐나 봐요. 딱 그 상황이랑 제가 만약에 좀 전에 봤으면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경매를 공부한답시고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어. 용어도 이제 알겠는데 그러고 이제 풀랭이 TV랑 다 봤죠.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반지상으로 검색해서 어. 다 보고 작가님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알아서 거기서도 몇 개 골라 보다가 야 이거는 진짜 엄청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이제 작가님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작가님도 영상을 찍으시는 이유가 계속 나는 내 증거들 니네한테 다 보여줄게. 여러분한테 내 교육생들이 해나가는 증거들을 다 보여줄 테니까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이제 올리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서 아 이분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낙찰을 받고 수업 들으면 끝 아닌가? 근데 이분은 수업을 듣고서 계속 돌봐주시겠다네? 이거를 좀 질문도 받아주시겠다네?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네. 후랭이 TV까지는 그랬죠. 어. 근데 이제 그 후부터 교육생분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뭐 이미 몇 번을 만나셨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하시네? 아 그러면 찐이다. 이거를 거짓말로 올릴 이걸 무슨 뭐 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상 자체가. 지금 저랑 찍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가님께 수업을 들으시면 아이. 저도 이제 제 또 새로운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블로그 홍보해 주시되 이제 또 수업 홍보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차비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걸어다니면서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제가 40분을 걷거든요. 왕복 80분 하루에. 지나가다 보면 저도 사람인데 군것질 하고 싶고 아, 저 저는 먹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편의점 가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배고프기도 하고 그 사람이 출출하죠. 배고프다고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입이. 그냥 궁금하다는 표현을 아시네요. 작가님. 고향이 어디시죠 근데? 아, 전 서울 전라도 전라도죠. 말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니 저희 장모님이 전라도 분이셔서 궁금하다는 말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아 사투리구나. 네, 전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편의점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지 않거든요 솔직히. 트윅스나 스니커즈 아몬드 맛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사 먹거든요. 저는 안 사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비를 아끼려고 요새 걸어다니는 건데.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1+1을 찾지 않아요. 그 웬만한 1+1 아니면 2+1을 사잖아요. 그게 넉넉해져서가 아니에요. 적게 먹겠다가 더 커요. 너무 단 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1+1을 찾지 않죠. 저는 쉽지 찾습니다. 않거든요. 저는 찾습니다. 저는 1+1도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진짜 먹고 싶어서 편의점 들어가서 막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나온 적이 더 많아요. 저 그리고 작가님이 최저가를 쓰시는 이유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이제는 싸게 받아야 되는 거가 결국은 토탈 썸으로 봤을 때 싸게 받아야 그 다음 투자금도 금방 당연하죠.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새 느껴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 이상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최저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내가 버는 게 뻔한데 진짜 많이 모아야 200만 원 모으는 건 말이 안 돼요. 한 150 이렇게 모은다 하면 진짜 크게 모으는 건데 그럼 내가 못 하잖아. 그럼 나는 쓸 수 없는 거죠 가격을. 그럼 작가님 이번에 40%에 받으신 거면 얼마에 받으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1억 알려주신다고. 서대문 군대 1억 4천. 갑자기 아유 너무 멋지세요 진짜. 35째. 그거 뭐 중요하지 않죠. 네. 제가 작가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작가님께 연락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그럴 거라고 생각은 그쵸, 있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마음이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편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 편하게 연락해요라고 하시지만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들 연락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 남겼지만 용건만 간단히 그게 진짜 이해가 되는 게 분명히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실 거고 작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러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뵈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느 시간대에 전화를 드리는 게 가장 괜찮으실지. 오후 시간대가 오후가 좋거든요. 더 나으세요, 네. 오히려. 근데 오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 드릴 게 보통 오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다음에 괜찮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리고 전화드립니다. 아 많이 고민하신 거구나. 아 그럼요. 작가님도 바쁘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오후에 차라리 오후가 주말엔 아예 안 드리고 아니 뭐 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주말엔 수업이 있으시다는 걸 아니까 드린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주말에 만약에 연락 오거나 했을 때 당장 내일 아니면 빨리 급한 부분이라면 연락 주시는 게 많으니까 추려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굳이 아니라면은 좀 시간 여유 있을 그쵸, 대로 그쵸. 미루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항상 미리미리 제가 조사해서 여쭤볼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하는 쪽으로 이미 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작가님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 입찰도 하고 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입찰표를 낸 걸로는 이제 26번째인가 25번째 대리 입찰로 그리고 선생님 아내를 사모님이 계속 좀 도와주셔가지고 대리 입찰 입찰도 이제 많이 아버님께 했잖아요. 한번
폐차를 사실 되게 많이 했었네요. 4-5번 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25번째인가 26번째가 받은 아, 그게 하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다 터진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운이 열렸구나라고 생각을 또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제가 선생님도 이렇게 낙찰 갑자기 3개 받은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번 가봐야지 해서 된 게 당연히 아니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 먹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입찰장에 가서 또 20번 이상을 폐차를 하면서 아 이거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생각은 솔직히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안 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부담스러우실 아니요, 텐데 아니요. 그냥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경매랑 관련된 걸 할 때 작가님을 일부러 생각해요. 그리고 또 블로그 글도 보고 폐찰할 때는 폐찰 검색해서 보고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제 입장에선 그 생각이 있거든요. 영상 찍을 때도 아 이거 누가 보실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이거 뭐 누가 보겠어. 사실 뭐 저는 특히 글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 네네. 되게 크거든요.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선생님도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지만 저도 퇴사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소속감, 그런 사명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공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타이틀 같은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뭐 투자가, 유튜버, 강사 뭐 이런 것 중에 작가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작가라는 거는 책을 쓴 사람이 작가가 아니고 글을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를 제 나름대로 그 사명감 때문에 하게 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뭐 오늘 영상에서도 반지상 작가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내 나름대로도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호칭을 작가로 쓰면 멋있지. 멋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로만 작가가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면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의도치 않게 또 선생님도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제 나름대로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잘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싫건 좋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싫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 막 날리면서 표현하진 않지만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고 칭찬이나 좋은 거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아마도 작가님 글에 대해서 뭐 이제 다들 댓글이 많건 없건 저처럼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이 많으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한두 번씩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저한테는. 그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도 힘도 받고 용기도 나는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표현 안 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구나의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고 회의감도 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런 댓글이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 연락 받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작가님 인생 되게 보람차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처럼 작가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고 격려나 이런 것도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보람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좀 쑥스럽잖아요. 그런 칭찬을 너무 쑥스럽죠. 들으면. 뭐 저만 해도 뭐 누가 저한테 뭐 잘생겼다 멋있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애들은 그냥 학교에 있는 어른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자르는 대로 머리가 길면 긴 대로 또 뭐 이렇게 멋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제가 막 감정이입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냥 얘네가 그냥 좋아라고 나 좋아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뭐 물론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또 쑥스럽고 그런 부분도 사실 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런 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기대 없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건데 만약에 내가 뭐 영상을 올리거나 내 생각에 너무 좋은 부분을 담은 이야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피드백이 없다. 네. 글을 내 생각에 너무 잘 써서 올렸는데 그런 피드백이 댓글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실망할 것 같더라고요.
하려고요. 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 내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뭐 내가 한 건 없긴 하지만 아유, 그래도 오시는 이게 게 온 거 자체라도 분명히 힘이 될 거를 그럼요. 알거든요. 엄청 힘이 되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몇 번 그래도 해본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봐도 괜찮은데 내가 많이 해본 사람이 해서 괜찮아요. 이 곰팡이도 튼튼하네. 이 얘기만 해줘도 위로되는 걸 그럼요. 알아요. 엄청 진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 타성에 좀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덜해요. 너무 고맙다. 뭐 선생님이 아우 너무나도 제가 담기도 어려운 막 리스펙 이런 단어를 가끔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약간 그거를 너무 빠져 있으면 나태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까봐 되게 무서워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아니 항상 선생님도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뭐예요? 아 그래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진중하고 무거워져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중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삶이 보람차고 그런 거는 전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꾸 중화시키는 노력은 분명히 해요. 주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과 말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 동의를 해서 자기가 또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물건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랑 우호적일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네. 그럼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되게 있겠죠. 작은 편향적인 집단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어쩌면 저도 시야가 되게 좁아질 수도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다 보면. 이 취지도 분명히 그런 게 선생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 것 부분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저 다녔던 회사도 나름대로 조그만 조직인데도 그 안에서의 막 정치 싸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마다. 선생님 학교도 제가 아예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들 간에 경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 봤을 때 외부 사람이 그 조직을 봤을 때 저거 뭐 저 조그만 조직에서 뭐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도 저에 대한 칭찬이나 막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있죠. 거잖아요. 빌라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빌라왕, 있고. 좀 빌라왕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볼 아무것도 수 모르는 있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시선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요. 왜냐면 목소리 톤조차 달라졌어요. 선생님도 분명히 요 집을 임대 다 나가고 나면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집이 임대가 나가면 배우고 얻고 깨닫는 그냥 단순히 수입만 100만 원 돈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궁금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아까 물어보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 걱정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음 단계는 아니거든. 다음 단계는 요거 수리잖아요. 수리하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임대에 나가는 부분은 내가 힘을 들인다고 할 수 있는 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뭐 전화하는 거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임대가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그때 오후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때 물어보신 거를 우리가 한 30분, 1시간 토론할 게 아니거든요. 요 방향으로 그럼 계산은 이렇게 틀만 잡고 뭐 그때 월세랑 보는 거 계산 기본 틀은 알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LTV 비율만 바꿔서 계산하고 방창카드만 쓰냐 안 쓰냐 그것만 계산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알려드리면 어차피 또 까먹어요. 그때 가서 또 물어볼 거 내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효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2번, 3번 말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한 번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저도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을 생각하면 물론 제가 작가님을 뵙기로 선택한 것도 이제 저지만 작가님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작가님 표정이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작년 6월 이전에
저랑은 정말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느껴지죠, 그게. 계속 변해오고 있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듣냐면 전 데이터도 1.5기가 뭐 네. 요거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 유튜브를 제가 뭐 계속 켜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작가님 영상을 오디오북처럼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출퇴근길에 계속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번 들었던 거를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들어도 또 되게 새롭고 저번에 놓쳤던 부분을 이번에 또 새로 알게 된다거나 명도를 하면서 예를 들면 나 80만 원이면 진짜 싸게 한 거네. 거저한 껌이네. 나는 되게 마음고생도 진짜 별로 안 한 거네. 그리고 사셨던 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채무자분께서 정말 되게 착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 게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위사비 달라고 했던 것도 이분이 살짝 힌트를 주신 게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최대한 더 받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딱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그걸 막 이렇게 달라고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아내분이 좀 더 해보라고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렇게 뭐 아이의 이런 하트라던가 아이가 붙여놓은 스티커 같은 거 보면서 지금 와서 또 드리기는 또 애매하긴 하지만 100만 원 드렸어도 좀 막상 별로 안 아까웠을까? 물론 아까웠겠지만 좀 뭔가 그거 나 혼자 막 10만 원 더 들 주려고 했던 게 뭔가 이 집에 아이도 있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전에는 다 명도가 이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짠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작가님 덕분에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나름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작가님의 도움이 아유, 고맙습니다. 있지 않았나. 그래도 제가 그래도 보탬이 됐다고 말해 주시니까 제가 사실 몸둘 바를 모르고 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최근에 책에서 본 문구 중에 저도 와닿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영상 찍는 것도 네. 틀은 비슷한 거고 대화 나누는 주제도 항상 똑같은데 네. 저도 항상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왜 경매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왜 월세 투자, 왜 부동산에서 아파트 좋은 거 안 하고 이런 외곽 지역에 아니면 반지하 같은 빌라 위주로 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사람은 당연히 네. 다 다르니까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보면 제 영상을 똑같은 걸 몇 번 보신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다르게 오느냐라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드냐면 처음에 들었을 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네네네. 선생님의 생각하고 맞아요. 관심이 그 영상은 똑같을지 몰라도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성장하고 배우고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또 달라졌다는 똑같은 거로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네.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명도를 하기 전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명도를 해보니까 이게 이분들의 이런 일들이 스토리가 다 나름 있구나. 나의 이번 일은 너무 손쉽게 진행이 된 거고. 시간은 조금 걸렸다고 네네. 생각할지 몰라도 선생님이 에너지를 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네네. 뭐 신경은 당연히 쓰이겠지만 네. 막 심리전을 오랫동안 얼마 주냐 얼마 받는다 이 부분을 연락을 막 수십 번 해가지고 한 부분이 또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저 한 편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되는 게 역시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삶의 이야기와 투자관 그리고 투자를 왜 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수업 홍보와 블로그까지 이렇게 또 언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또 누군가는 희망을 또 찾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너무 의식의 흐름으로 말할 게 아닌가. 아니요 이게